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비트코인이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려온 파동을 이렇게 이중 플랫 구조로 받고 이 마지막 C파가 여기 정도에서는 멈출 줄 알았는데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자마자 제가 텔레그램에 글을 바로 올렸습니다.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과된 악폭이었고 제가 생각한 파동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5연 펄스로 크게 떨어지는 파동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월 7일에 바로 올렸던 글은 만약 시즌 종료라 하더라도 메이저 알트 기준에서 최고점에 물린 게 아니라면 수익으로 탈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고점이 불가능한 차트가 아니며 특히 알트는 고점 갱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관점을 짤 때 그 어떤 비난과 악플이 쏟아져도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 고점에서 약 3개월 동안 하락 관점을 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이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보고 있는 관점 그대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고 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첫째로 지금 이 주봉 단위 프레임에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둘째로 일봉 단위 프레임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알트코인은 과연 미래가 있는 것인지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봉 프레임에서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고점을 뚫는다는 관점이에요. 첫 번째 관점은 2011년부터 올라온 파동이 이렇게 해서 1연장 임펄스를 만들고 있고 마지막 5파가 굉장히 좀 긴 터미널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이 3파보다 5파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피보나치를 재보면 3파와 비슷한 길이까지 올라오려면 40만 달러 근처까지 와야 되죠. 만약 이 관점대로 간다면 아마 올해 고점이 나올 확률이 좀 크고 1번과 3번의 추세를 페이크아웃하는 마지막 5파가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메인 관점이고 큰 시나리오 1번이에요. 그럼 2번은 뭐냐? 올라온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미 1연 펄스가 다 끝났고 그 다음 지금 나오고 있는 파동은 이렇게 불규칙 플랫으로 나오고 있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더 내려와야 되고 내려온 이후에 다음 파동은 임펄스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1번 파동에 대한 근거를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여기 파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파동을 잘 살펴보면 이쪽이 이렇게 A, B, C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 C 파동이 임펄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파동을 끝내는 1연장 터미널 또는 5연장 터미널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여기는 그 세 개 중에서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이렇게 ABC 한 파동으로 묶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ABC로 묶을 수 없다는 얘기는 서브 관점이었던 이런 식의 파형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불규칙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4파가 이렇게 마감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동이 여기까지는 동일하지만 4가 여기서 끝나고 마지막 5파가 전부 다 조정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올라온 파동은 연장 플랫이겠죠. 연장 플랫은 터미널에서 아주 단골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이렇게 1연장 터미널을 그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점을 갱신을 해야겠죠. 두 번째로 큰 관점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파동이 다 종결이 된 게 맞고 지금 나오고 있는 파동이 이렇게 긴 조정파를 거치는 플랫이라면 더 내려와야 됩니다.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느냐? 이쪽을 이렇게 불규칙 플랫으로 봤을 때 B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힘이 굉장히 강한 차트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A파 대비해서 B파가 1.38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C파가 당연히 여기 저점을 깰 수가 없겠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멈출 수 있는 구간은 A파 대비해서 0.618 구간인 49K나 1대1 구간인 27K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파동이 나온다면 내려오는 파동이 굉장히 고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5연장 임펄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 이렇게 올라온 게 맞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동이 ABC의 C 파동이 맞다면 코로나 때처럼 굉장히 빠르게 또 급락을 하고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고 오래 가는 하락장보다는 급하게 하락하고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느냐면 파동의 성격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승장, 반감기 때마다 있었던 이 상승장과 여기는 다른 파형으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전부 다 동인파동, 그러니까 임펄스 파동이고 여기는 조정 파동이죠. 지금까지는 임펄스가 나오고 긴 조정, 임펄스가 나오고 긴 조정, 임펄스가 나오고 긴 조정이 있었지만 여기 올라온 파동은 임펄스가 아니라 조정파로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로 조정파가 나오고 강하고 빠른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염펄스로 깊게 떨어진다면 코로나 때처럼 찍고 바로 좀 V자 반등을 하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그림에서 두 번째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 관점이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5파를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여기 세부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이 세부 파동은 과연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만약 떨어지는 파동이 이런 식으로 임펄스로 떨어지고 있다면 아직 한참 더 내려가야 되죠. 왜냐하면 오염펄스로 떨어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장 최소로 갈 수 있는 구간이 54K입니다. 3파에 1.618을 가야 되기 때문에 50이나 54 이런 데 도달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건 최소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2.618 혹은 뭐 3.618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아마 큰 관점에서 봤던 2번 관점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는 파동을 이렇게 1, 2, 3, 4, 5로 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일단 이게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기에는 1파와 4파에 대한 어떤 겹침 현상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대 법칙 중에 하나죠. 1파와 4파는 임펄스에서 겹칠 수가 없다. 그 법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을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얘가 임펄스가 안 된다는 얘기는 전체를 이렇게 묶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으로 갔을 때 얘가 이렇게 30K 같은 데까지 찍고 빠르게 반등하면서 불장 오는 그림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큰 상승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게 더 유리하긴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찍고 나면 이더리움도 엄청나게 큰 상승 모멘텀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알트코인의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좀 세부 파동으로 가보면 그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똑같습니다. 저번 관점과 동일하게 보고 있고 ABC에서 마지막 C파가 엔딩으로 나왔고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게 다시 한번 플랫을 만들고 있는데 이 마지막 플랫이 굉장히 길게 나왔다는 거 2.618까지 나왔죠. 그러면 얘가 완벽한 저점이 나왔는가? 그거는 저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ABC라고 봐야겠죠. 이 C파에 대한 종결이 깔끔하지 않아요. 왜 깔끔하지 않냐? 이렇게 임펄스를 하나로 나왔다고 보고 1, 2, 3, 4, 5로 보기에도 아직 5파가 안 나온 느낌이 좀 들고 그렇게 보면 98K부터 내려온 파동이 임펄스가 아니라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1연장 터미널로 적행을 두 번 하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지금 이게 임펄스 3파라면 4가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진짜 높이 올라와 봐야 0.5에서 멈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 파동을 만든 이후에 또 한 번 약적행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만약 이런 식으로 1연터를 그린다면 이거는 조금 시나리오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전체 하락한 것 대비해서 618 넘고 707까지 좀 넘어야 이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조금 하락에 대한 종결을 알리려면 좀 많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구분이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떨어지는 관점은 지금 생각할 관점은 아니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오고 약간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한번 적행을 하면서 뭔가 상승 캔들이 나온다면 롱을 타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이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캔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상승 캔들이 아쉽게도 나오지 않았죠. 상승 다람쥐 캔들이 나오려면 지금 이 3번 캔들이 적어도 70.8K 위에서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아쉽게 됐는데 이래서 여기가 완벽한 저점이라는 어떤 확신이 없어진 상태죠.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임펄스로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일단 먼저 50K까지는 확정적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도 어떤 추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5파가 굉장히 좀 길게 나와서 더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진짜 이렇게 간다면 저는 그냥 남은 현금 다 끌어다가 여기서 매수하겠습니다. 엄청난 위기처럼 보이겠지만 기회로 받아들이고 남아있는 시드를 다 동원해서 현물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비트코인의 시간봉 관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알트코인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을 고점을 먼저 뚫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알트코인에 대한 파동도 이렇게 떨어지는 파동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코인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지코인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2021년에 임펄스로 올라온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정 파동을 길게 거치고 있는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으로 짜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려온 파동이 하나가 끝나고 올라온 파동이 플랫으로 B파를 나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뭔가 C파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여기가 C파란 얘기는 보시는 것처럼 임펄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터미널로 봐야죠. 터미널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1연터를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이 1연 터미널은 다 나오고 나서 추세가 반전이 돼야 그때야 조금 확신할 수 있는 파형이긴 해요. 우리를 가장 많이 속이는 파형이기도 하죠. 쐐기형 패턴이. 자, 어쨌든 여기가 1연터가 맞다면 조금 더 내릴 수는 있습니다. 저점을 깰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매물대를 이탈하지 못하고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알트의 그 기대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일단은 서브 관점으로 두고 있고 메인 관점은 여기까지가 A파라는 것은 동일한데 지금 B-A가 나오고 있고 B-B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올라가면서 B-C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마무리하고 진짜 시즌 종료로 가는 그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나리오랑 같이 맞춰보면 비트코인도 지금 상태에서 뭐 30K를 가기보다는 고점을 먼저 뚫으러 간다는 그 관점에 맞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30K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기보다는 여기를 먼저 뚫는 관점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리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임펄스가 만약에 이렇게 끝났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파동이 이렇게 조정 파동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 조정 파동이 끝나고 다시 한번 큰 반등을 하면서 B파를 만들고 또 C로 내려가는 그래서 이게 시즌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B파동이 고점을 넘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큰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과 같이 맞춰보면 비트코인도 수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한 번 더 이렇게 고점을 뚫는 관점으로 가야 맞겠죠. 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큰 관점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저도 큰 관점을 다 맞추고 싶지만 요새 느끼는 건 큰 관점의 파형이 더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작은 파형은 오히려 좀 단순하게 나오는데 크게 봤을 때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고 모순점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번을 틀리든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을 계속 그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관점이 도움이 되신다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겠죠. 누구의 관점도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의 판단을 가장 강하게 믿고 그 방향대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인 관점은 제가 텔레그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